여러분,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살았던 거야? 미국 전역이 지금 이 질문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려 3,500명의 미국 상류층 노인들이 한꺼번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세기만 8대. 목적은 단순한 골프 여행이었죠. 그런데 5박 6일 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게이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가기 싫은데 며칠만 더 있으면 안 될까? 이 충격적인 장면은 CNN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행 항공편은 전부 매진, 인천공항은 1일 입국자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골프 치러 온 미국 노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현장을 직접 취재한 CNN 기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그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뉴욕 본사 국제부 소속 3년차 기자 제임스 톰슨입니다. 이 이야기는 뉴욕 본사 편집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선배 기자들이 앞다투어 중동 분쟁, 유럽 경제 위기 같은 묵직한 주제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되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 최대 프리미엄 실버 여행사가 상류층, 은퇴자 3,500명을 한국으로 보내는 대규모 골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기만 8대를 동원한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국장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자리 선배 기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노인네들 골프나 치러 가는 게 무슨 뉴스냐고, 그냥 여행사 홍보나 해주려는 거냐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은퇴한 대기업 최고 경영자, 월스트리트 투자가, 유명 변호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평생 하와이, 스코틀랜드, 스위스 같은 곳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왜 갑자기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할 일 없으면 그거라도 취재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다른 선배 기자 한 명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노인들 효도 관광 취재하러 가는 거면 차라리 플로리다 양로원이나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이 취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행하기로 한 카메라맨은 출발 전부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는 전쟁터와 재난 현장을 주로 찍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노인들 여행이나 따라다니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골프장이나 찍다 오겠네, 시간 낭비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도 생각이 바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JFK 공항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활주로에 나란히 서 있는 8대의 대형 전세기. 각 항공기의 꼬리 날개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는 70대, 80대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품격은 남달랐습니다. 평생 미국 상류층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제주도 골프장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킷리스트 하나를 지우러 가는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80대 노신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지만 여행사에서 추천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골프만 잘 칠 수 있으면 된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그 표정들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카메라맨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거 취재할 가치가 있는 거냐고 그냥 노인들 여행 브이로그 찍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만 지켜보라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의료 관광 산업이 급성장했다는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미국 노인들이 건강검진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왜 평생 최고급 서비스만 받아온 미국 상류층 노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상공을 지날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다 위에 건설된 거대한 인공섬 공항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나라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노신사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이 참 크다고 생각보다 현대적인 나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놀라움은 지금부터라고 말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이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영어로 선명하게 쓰인 문구였습니다. 3,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동시에 쏟아져 나왔지만 공항 내부는 조금의 혼란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교향곡처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다가온 흰색 로봇이었습니다. 키는 성인 허리 정도 높이였고 화면에는 친근한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로봇이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메라맨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80대 노인이 로봇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로봇이 그를 인식하더니 자동으로 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휠체어가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로봇이 어떻게 자신의 상태를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곧이어 공항 직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히고 짐까지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배려가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목에는 자동화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자 불과 3초 만에 화면에 제 이름이 떴습니다. 환영합니다, 톰슨 씨.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뉴욕에서는 기본이 2시간인 입국 심사가 여기서는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카메라맨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3,500명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줄도 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모든 가방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몇 번 컨베이어 벨트로 나올지 모두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내 짐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70대 노인이 자신의 가방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노인의 수화물 태그를 확인하고 태블릿으로 실시간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2분도 지나지 않아 가방이 노인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짐을 잃어버리면 찾는데 며칠씩 걸리는데 여기서는 2분 만에 해결됐다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화장실은 자동으로 청소되고 있었고 손 씻는 곳마다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물과 비누가 자동으로 나왔고 건조까지 한 번에 처리됐습니다. 한 노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런 화장실은 처음 본다고 미국 최고급 호텔보다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자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까지 가는 모든 교통편의 출발 시간과 소요 시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모든 정보가 영어로도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의자와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의자는 허리를 받쳐주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높이도 노인들이 앉고 일어나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알겠다고, 왜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찾는지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총 30분이었습니다. 3,500명이 동시에 입국했는데도 말입니다. 뉴욕이었다면 최소 서너 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버스에 오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제주도행 비행기는 예상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국내 선임에도 좌석 간격이 넓었고 노인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영어로 능숙하게 안내했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1시간 남짓 비행 끝에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가는 길, 창밖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한라산이 어우러진 모습에 노인들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왜 이들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 입구에는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각 노인의 이름을 부르며 개별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름을 다 알고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모든 참가자의 정보를 받았고 각자의 건강 상태와 골프 실력까지 파악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3,500명의 정보를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골프 카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카트가 아니었습니다. 좌석에는 허리를 받쳐주는 쿠션이 달려 있었고 손잡이도 노인들이 잡기 편하게 굵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카트마다 작은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 시원한 음료를 언제든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카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배려는 하와이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첫 홀로 향하는 길, 캐디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캐디는 노인에게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평소 골프를 얼마나 자주 치시는지, 어떤 클럽을 선호하시는지, 건강상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노인은 최근 무릎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캐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즐기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노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첫 타를 치기 전 캐디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자세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윙을 약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캐디의 조언대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공은 정확하게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날아갔습니다. 노인은 환호했고 캐디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홀로 이동하는 중에 노인이 갑자기 힘들어했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시차 때문인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캐디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는 카트를 그늘진 곳에 세우고 노인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차가운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캐디는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으니 충분히 쉬고 가자고, 골프는 즐기는 것이지 경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서비스라는 것을 말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쉰 후 다시 라운드를 이어갔습니다. 캐디는 계속해서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공이 잘못 날아가도 괜찮다고 격려했고 좋은 샷이 나오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준비된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적절히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입맛을 고려한 메뉴였습니다. 간도 세지 않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불고기를 한 점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미국에서 먹었던 한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 다시 라운드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지만 코스 곳곳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캐디는 자주 쉬어가자며 노인을 그늘로 안내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갈 무렵 노인은 캐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느냐고 자신은 그저 평범한 손님일 뿐인데 말입니다. 캐디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자신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고 그 일이 좋아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노인은 캐디에게 거액의 팁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캐디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팁은 받을 수 없다고 손님이 즐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팁으로 해결되는데 여기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캐디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때도 자신이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캐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이번 여행이 끝나도 꼭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이들이 감동한 것은 골프장의 시설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고 말입니다. 라운드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한 80대 노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노인을 들것에 눕히고 즉시 심전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이동식 의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반 병원 응급실에 있는 장비들이 그대로 구급차 안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서 미리 환자 정보를 전송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고 담당 의사가 배정됐습니다. 의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영어로 노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통증이 있었는지, 과거 병력은 어떤지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의 부인이 가방에서 미국 병원의 진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엑스레이까지 완료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몇 시간은 걸렸을 검사들이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장시간 비행과 피로가 누적되어 생긴 일시적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오느냐고 했습니다. 병원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노인 부부는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노인의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냐고 나중에 추가 청구되는 것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보험 처리도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한 번 가는 것만으로도 수천 달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비용의 일부만 냈습니다. 저는 병원 곳곳을 돌아보며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대기실에는 충분한 좌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고 의료진 간 협업이 원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여행사 측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는 노인들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기본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신청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검진센터로 향했습니다. 검진센터는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건강검진 한 번 받으려면 몇 주를 예약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받을 수 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가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의료진은 노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며 진행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는지,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한 노인은 최근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의 검사 결과를 보며 조언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식단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다고 이번 여행 중에 그런 음식들을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노인은 감동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항상 약을 처방하기 바빴는데 여기서는 생활 습관부터 바꾸려고 도와준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모든 결과는 영어로 번역되어 제공됐습니다. 각 항목마다 정상 범위와 비교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노인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변호사였는데 평생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비를 내지만 서비스는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10배 나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노인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단순히 좋은 시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그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친 다음 날,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노인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와 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길,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몇백 년 된 한옥들이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묵을 곳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담한 마당이 나왔고 그 안쪽으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대청마루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노인들을 반겼습니다. 손수 만든 대추차를 내오며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언어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노인들은 온도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에 신기해했습니다. 한 노인은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바닥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주인 할머니가 손수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김치,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노인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한 숟가락 뜨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음식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진다고 미국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젊은이들이 나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옥 체험을 하러 온 한국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대학생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고, 여행은 즐겁냐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감동, 병원에서의 놀라움, 그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젊은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한국의 전통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이번 기회에 할머니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젊은 세대도 이런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대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통 문화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한복을 입고 한옥을 체험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옛것에 관심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가 전통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온돌이 더 따뜻해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방에 누운 노인 중 한 명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간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온돌에서 자고 나니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허리를 풀어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된장국과 김치찌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어제와는 다른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노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다른 나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옥마을을 산책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작은 찻집이 보였습니다. 전통차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찻집 안으로 들어가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주인은 60대 여성이었는데 직접 차를 우려주었습니다. 녹차 한 잔을 따르는 동작이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주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이 찻집을 운영해왔다고 했습니다.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해 차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를 통해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느리게 일하면 손해 아니냐고 했습니다.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노인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평생 빠르게 달리기만 했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다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젊은 커플도 있었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대 간 단절이 심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전통 공예 체험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지 만들기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인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기술이라고 이 종이는 1000년을 간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조심스럽게 한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장인은 천천히 도와주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급하게 만든 것은 금방 망가진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노인이 완성한 한지를 들고 감동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손수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에게는 평생 간직할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또다시 정성스러운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노인들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냐고 그저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것인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멀리서 온 가족을 잘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인 한 분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은퇴한 기업인이었는데 평생 숫자와 이익만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느림의 가치, 정성의 의미, 그리고 사람 사이의 진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은 단순히 관광객이 아니었다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감동이었다고 했습니다. 한옥마을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무렵이 되자 몇몇 노인들이 산책을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는 자유롭게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노인 부부가 호텔 근처를 걸어보겠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밤에 나다니지 않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서울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밝은 가로등 아래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노인 부부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오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나가면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걸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수십 가지 음식이 빼곡했습니다. 삼각김밥부터 도시락, 샌드위치, 과일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으로 포장을 뜯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저렴했습니다. 미국 편의점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노인 부부는 여러 개를 더 샀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라스 자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테라스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노인 부부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뉴욕이었다면 10초도 안 돼 사라졌을 물건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 안에서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건을 두고 가도 안전하냐고 도둑 맞을 걱정은 없냐고 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도둑 맞을까봐 걱정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다고 아무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계속 걸어가는데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있었고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게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한 한국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여행은 즐겁냐고 했습니다. 미국 노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안전함에 놀랐다고 밤에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밤에 다녀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매일 밤 산책을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노인은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세대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국 노인은 미국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도 좋을 거라고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노인들 중 일부가 PC방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는 곳을 직접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PC방에 들어선 순간 노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수십 대의 최신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고 각 자리마다 게이밍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안내하고 컴퓨터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노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너무 편안했습니다. 허리를 받쳐주고 팔걸이 높이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무실 의자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클릭하는 즉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딩 시간이 걸리던 것들이 여기서는 순식간에 처리됐습니다. 주인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PC방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면도 주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1시간 넘게 PC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하고 뉴스를 보고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PC방을 나오며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노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곳이 없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저녁에는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마트 내부는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식품 코너에는 즉석 요리 코너가 있었습니다. 간 만든 김밥, 튀김, 떡볶이 등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떡볶이를 먹어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트에서 바로 사 먹을 수 있다니 놀랍다고 했습니다. 계산대에서는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직접 봉투에 담아주었고 노인들이 들기 편하게 나눠 담았습니다. 마트를 나오며 노인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편리하다고 노인이든 젊은이든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는가가 진짜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여행의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이틀은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이드가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광장시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엄청난 활기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음식 냄새, 상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빈대떡을 굽는 좌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그 줄에 섰습니다.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빈대떡을 보며 모두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순서가 되어 빈대떡을 받았습니다. 갓 구운 것이라 뜨거웠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한 노인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미국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빨간 떡볶이를 보고 노인들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권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보라고 맵지만 맛있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예상대로 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콤하고 고소한 맛도 느껴졌습니다.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너무 매워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옆 가게 아주머니가 시원한 식혜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돈을 내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마시라고 손님이 고생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느냐고 했습니다. 노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것에 대가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주는 것이었습니다. 순대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찐 순대를 썰어서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노인들은 처음 보는 음식이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계속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소금과 양념장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노인들은 주인이 알려준 대로 먹었고 더욱 맛있어 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여러 가게를 들렀습니다. 김밥, 만두, 호떡, 붕어빵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봤습니다. 모든 가게에서 상인들은 친절했습니다. 시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마음에 들면 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호떡을 사며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렴하냐고 이 가격으로 장사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상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숙연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서는 사람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여행사에서 특별히 준비한 만찬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각자 개별 방이 준비되어 있었고 방마다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반찬이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색깔도 아름다웠고 맛도 제각각 달랐습니다. 노인들은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인데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메인으로 한우가 나왔습니다. 마블링이 환상적인 최고급 한우였습니다. 직원이 직접 구워주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고기를 뒤집고 가장 맛있는 상태로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한 입 먹은 노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고기와도 달랐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식감, 깊고 풍부한 맛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뉴욕 최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수백 달러를 내고 먹었던 고기보다 훨씬 맛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나오는 국물 요리들도 일품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탕, 냉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간도 적절했고 재료 하나하나가 신선했습니다. 디저트로는 전통 한과와 과일이 나왔습니다. 한과의 섬세한 단맛과 바삭한 식감에 노인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설탕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달콤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 주인이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이 식당을 20년간 운영해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직접 고르고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힘들지 않냐고 했습니다.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생 수많은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이런 진심 어린 대접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여행사에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송별 만찬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강 건너편 빌딩들의 야경이 황홀했습니다. 노인들은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는 뷔페 형식이었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한식을 선택했습니다. 며칠간 한국 음식을 먹으며 그 맛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한식이 더 편해졌습니다. 식사 중간에 가이드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다고 노인들 모두 건강하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퇴한 기업인이었는데 모두를 대표해서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골프를 치러 한국에 왔다고 단순한 여행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험한 것은 골프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문화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변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이곳에서 더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가이드와 레스토랑 직원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노인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포옹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며칠간 함께하며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아달라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한국의 위대함을 제대로 보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에피소드, 노인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노인들을 감동시킨 것은 화려한 시설이나 첨단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음식 하나를 만들 때도 정성을 다하고 손님 한 명을 대할 때도 가족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짐을 챙긴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떠나기 싫다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노인들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호기심과 무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 일주일이었는데 마치 평생을 여기서 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노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짐을 붙이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게이트로 향하는 모든 과정이 마지막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한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식품이 진열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김치를 샀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한국 전통차를 샀습니다. 전주에서 마셨던 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인들을 한 명씩 인터뷰했습니다. 며칠 전 JFK 공항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골프만 기대했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냐고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골프는 그저 핑계였다고, 진짜 선물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았다고 했습니다. 무관심했던 노인에게도 물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냐고 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고,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은 평생 간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게이트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앞에서 한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몸이 불편하시냐고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돌아가기 싫다고, 여기 더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변 노인들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노인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이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노인들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며칠간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노인들의 인터뷰,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 공항에서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편집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장님과 선배 기자들이 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기사가 아니라고,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을 담은 르포라고 했습니다. 즉시 방송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제 리포트가 방송됐습니다. 처음에는 심야 시간대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가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시청자들이 SNS에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이냐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 문의가 폭주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의 반응이 강렬했습니다. 자신들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이 넘쳤습니다. 일부는 장기 체류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방송국에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한국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미국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여행에 참가했던 노인들도 각자의 지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안전한 사회,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한 노인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한국에 가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항공사들은 한국행 노선을 증편했습니다. 그럼에도 표가 매진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미국발 입국자가 급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저는 후속 취재를 나갔습니다. 실제로 한국행 비행기를 탄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대부분이 60대 이상 은퇴자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CNN 보도를 보고 바로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장기 체류 비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 관광과 결합한 프로그램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후속 보도를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미국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이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다가와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제 보도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며칠간 취재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사람들의 친절, 안전한 사회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노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마지막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라고 미국 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편의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노인을 배려하며 서로를 아끼는 진짜 선진 사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라고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국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고 훌륭한 보도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조롱하던 선배 기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세상에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그곳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노인들 골프 여행 왔다가 한국에 반해 귀국 거부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